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와서 국민의힘 당의 당원으로 입당하기 위해 여기 왔다면서 당사에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당 관계자께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제1야당에 입당하여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번 윤 전 총장과 회동했을 때 정치 철학이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같은 당에서 정권교체와 우리 국민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계속 질문하는 입당 시기에 대하여 이제 좀 논란을 종식시키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입당을 결심한 지 몇 시간 안 됐다면서 그는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 저는 국민의힘 초기 경선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왔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당적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을 만날 건지 당적 없이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당적 없이 해야 만나는 상대방도 훨씬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당적 없이 비공개로 많은 분들과 만나왔다면서 입당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것은 정권 교체 등 정치하는데 혼선을 끼치고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면 승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특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도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효과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종인, 이준석 식의 호남에 대한 굴종적 구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선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좌파 대 우파 플러스 중도 구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좌파를 고립시켜야 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적으로는 40대를 고립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20대, 30대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시 원위치하는, 특히 30대가 그렇습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일주 동안 김경수, 드루킹의 말하자면 합작에 의한 2017년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 이게 여론조사에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처가 아주 산만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범야권이 공동 대처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국민의힘은 그냥 아무 영향가 없는 논평만 내어놓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윤석열 입당,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입당해야 한다는 압력이 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합당 형식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최재형,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박진, 윤희숙 등등, 하태경, 이런 분들의 미스터 트롯식 치열한 경선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일시적으로 지금 관심을 조금 모으고 있는 이낙연, 이재명 대결 구도의 민주당 경선 드라마를 잠재우고 역전성의 깃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대 최재형 두 사람의 빅매치라고 그럴까요? 그게 국민적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씨가 입당함으로써 당내에서의 영향력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를 좀 위험스럽게 보고 위태위태롭게 보는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대여투쟁도 이제는 윤석열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씨는 안철수 씨의 제안에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이번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 이걸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범야권 대동단결 공동대책위원회 설치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헌에 의하면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는 그것이 아마 10월 또는 11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부터도 아마 윤석열 그때 좀 후보가 되겠는데, 윤석열 경선 후보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는 좀 신뢰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당대표의 이 등장이 20대, 30대의 마음을 잡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참 큽니다만은, 계속 이 당대표를 하면서 하는 노선이 좀 역시 경륜 부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그러니까 자연히 국민들의 신뢰라기보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 윤석열이라는 이 듬직한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그게 일종의 자석 효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결합이 제대로 된다면은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범야권 단일화만 이루어지면은 정권 교체론이 대충 50대 35니까 50대 4, 50대 4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이준석 국민의 힘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김경수 드루킹 사건, 이것은 희대의 부정사건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역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분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사태 반전의 계기가 된다는
그런 정치적 감각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보수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권 무너졌을 겁니다. 그때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지 구속되든지 했을 겁니다. 그 정도 사안이고, 더구나 더 악질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3월 9일 선거 때도 똑같은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정의 형태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남북 관계에서 또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 드루킹 부정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공세를 펴가지고 다른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다른 부정을 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하려면은 얼마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알려야 할 이준석과 국민의 힘이 그냥 놀고 앉아 있습니다.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진다면은 그 진 책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잡아야지 기회가 사람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안철수와 손을 잡는 범야권 단일화의 중심에 서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